안녕하세요. 널싱 아카데미 응급간호 교육을 맡게 된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응급간호 분야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 폐쇄와 출혈 부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창상과 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상은 뭔가 찔리거나 피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긁히거나 찔리거나 잘리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상은 개한테 물리거나 또는 벌에 쏘이거나 뭐 이런 걸 교상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 창상과 교상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창상과 교상의 기출 유형이 응급간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 3-4가지만 요약 정리하면 충분히 한 문제 정도는 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창상, 지금 상황별 응급처치 2, 4, 7 분야 중에 지금 저희가 오늘은 창상과 교상을 할 건데요. 창상 같은 경우는 자상이라는 부분에서 18년도와 21년도에 국가고시가 출제가 됐고요. 교상에 대해서 뱀한테 물렸을 때 또는 벌한테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로 오른 것은 해서 21년도에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21년도에는 창상과 교상에서 각각 한 문제가 나올 정도로 아무래도 응급실에서 보다 보면요. 벌에 쏘여가지고 오신 분들, 또 뱀이나 이런 것에 물려서 오시는 분들 많았고요. 특히 창상 환자는 항상 많을 수밖에 없죠.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칼이라든가 뭔가에 찔렸을 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항상 피부가 문제가 되면 창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창상과 교상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창상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손상이 되니까 이쪽으로 출혈이 나오겠죠. 그래서 출혈과 함께 쇼크가 반드시 오고요. 이 찢어진 부분으로 통해서 감염이 또 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응급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상에 통증 제거하고 지혈을 해주고 감염 예방을 가장 중시해야 되겠죠. 응급처치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처치 가장 크게 2가지 봅니다. 세척한다. 생리식염수 또는 없으면 수돗물이라도 세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 가능한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세척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세척을 하고 바로 멸균 드레싱을 실시한다. 이게 모든 창상의 기본 응급처치입니다. 창상의 종류를 보면요. 책에는 쭉 이 창상의 종류와 정의, 그 다음에 각각의 간호가 다 나와 있지만 이 표를 통해서 간호는 앞에 보시다시피 응급처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창상에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창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응급처치에 대해서 첫 번째 응급처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있고요. 자주 나오는 건요. 자상이 뭐냐, 절상이 뭐냐, 열상이 뭐냐, 찰과상이 뭐냐, 이런 부분이 시험 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단어와 정의에 대해서 매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표를 보고 꼭 굳이 앞으로 복습을 하지 않아도 알 정도의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기본 상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좌상,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타박상. 이건 아시죠? 둔탁한 물체에 의해 피하 출혈로 멍이 드는 겁니다. 뭔가 물체에 못을 박다가 탕 때렸어요. 근데 피부 조직은 찢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쪽이 이렇게 파란 멍이 드는 것이 바로 좌상,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찰과상은 마찰이죠. 마찰. 피부가 바닥의 마찰에 의해서, 특히 이런 도로라든가 길거리, 이렇게 길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미끄러지면서 이 바닥에 있는 이 시멘트 이 부분하고 표면하고 쓸려가지고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 또는 점막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긁힌 상처에서 키워드는 긁힌 장사입니다. 긁힌. 마찰에 의해
피부가 긁힌 상처가 바로 찰과상이다. 그래서 앞에 마찰, 찰과상 요거 좀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크게 출혈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긁힌 거니까요. 자, 열상은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열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열렸다. 피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상입니다. 열상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회음부 열상, 산과 산욕기 산부인과 쪽에서 회음부 부분이 열상을 입어서 좌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찢겨진 거거든요. 찢어져 가지고 금연이 불규칙한 상처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끝이 둔한 기구 또는 물체로부터 조직이 피부가 찢어지고 금연이 불규칙한 상처, 이게 열상입니다. 찰과상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리고 절상. 절상은 뭘까요? 절도 있게 착 베인 거예요.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절도 있게 싹 베는 겁니다. 보시면 예리한 기구예요. 칼, 유리, 면도기. 피는 나죠. 근데 조직이 어때요? 너덜너덜하지 않습니다. 열상하고 다릅니다. 열상은 불규칙하게 너덜너덜하다고 보면 절상은 그냥 착 일자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도 가지고 사과 자르다가 이렇게 확 내 손을 이렇게 베이면 아주 날카롭게 한 줄로 간단하게 딱 잘리죠. 그래서 그 조직을 단순히 분리한 상처, 열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열상은 너덜너덜입니다. 찢어지고 금연이 불규칙한 상처고요. 절상은 절도 있게 착 칼로 베인 상처입니다. 베인 상처에서 칼, 유리, 면도기. 이게 키워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자상이 이제 시험 문제에 2021년도에 나왔던 자상입니다. 자상은 아무래도 파상풍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상, 예리하고 좁은 기구입니다. 좁은 기구. 이 상처면이 넓지 않습니다. 왜냐면 못이나 철사로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못이 찔렸어요. 깊게 찔린 것으로 손상의 크기가 작은 상처를 자상. 손상의 크기가 작다. 작으니까 자상. 네. 그래서 못 철사. 그래서 상처가 깊기 때문에 딴 것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그 파상풍 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상은 파상풍 균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결출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부의 전층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결출. 뭐 절단된 거나 비슷한 거죠. 절단은 아예 신체 일부분이 잘려나간 거죠. 결출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피부 조직도 그림하고 한번 볼게요. 자, 앞에 했던 표를 기억하시면서 좌상, 타박상, 명든 거죠. 파랗게 멍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직은? 문제가 생기진 않았죠. 자, 멍이 듭니다. 둔탁한 물체에 의해서 멍이 든다. 좌상, 타박상. 찰과상은 어떤다 그러죠? 마찰에 의해 긁힌 상처. 요 위에가 표면이 긁혔죠. 열상은 어쨌다 그러죠? 너덜너덜 찢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끝이 둔한 물체로 조직이 찢어진 불규칙한 상처 열상입니다. 밑에까지 좀 범위가 있으면서 찢어지죠. 절상은 절도 있게 촥 베인다. 그래서 예리한 기구로 단순히 분리된 상처, 절상, 절도 있게 칼로 촥 분리를 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에 있는 열상하고 좀 다릅니다. 이쪽 부위가 더 좁고 이렇게 반듯하게 단순 분리입니다. 우리 칼에 배웠을 때요. 자상은 예리하고 좁은 기구 물체입니다. 깊게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기구예요. 상처 크기가 클까요? 안 클까요? 작습니다. 왜냐하면 목과 철사로 찔린 거니까. 상처의 깊이는 깊은데 옆에 면적은 좁습니다. 그래서 파상풍과 관련이 가장 높은 감염과 가장 높은 게 바로 자상입니다. 깊게 상처 크기는 작은. 네, 그래서 목과 철이 키워둡니다. 결출은요, 절단된 거죠. 결출, 절단,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한 정도로 피부의 전층을 상실한 상태. 여기는 손가락이 잘린 모습을 제가 모자이크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그래서 수지 절단, 발가락 절단, 절단입니다. 우리 응급처치 중에요. 절단된 손가락 부위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단됐을 때. 아무래도 산업보건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산재 같은 경우. 우리 공사장 이런 데서 잘릴 수 있죠. 날카로운 걸로 딱 이렇게 잘리면 손가락 두둑 잘립니다.
출혈 부위 주의하겠죠. 절단 부위는 깨끗한 천과 꺼즈로 싸고요. 다시 큰 타올로 싸가지고 밀봉을 해요. 이렇게 봉지에. 지퍼백에 딱 쌉니다. 그리고 물과 얼음을 1대1로 섞어요. 락앤락 통에, 반찬통에. 그래서 이걸 담급니다. 신선 냉장 보관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냉장고에 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4도씨 정도. 요 물과 얼음을 1대1로 섞으면 한 4도씨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류 보관하듯이 이 조직이 괴사되지 않게 하려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지퍼백에 싸고 그거를 얼음물 안에다가 담궈서 상태를 유지해서 6시간 정도 안에는 와야 된다는데 국내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보면 72시간 안에도 이 수지 접합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은요, 요 하부에 이 영상을 공유한 이 블로그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어느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지 병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평소에 응급상황일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지 절단할 때 응급처치 방법 해서 4도씨 정도 보면 이 손가락을 싸죠. 멸균 깨끗한 천 가재로 쌉니다. 큰 타올로 두르고요. 직접 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얼음과 물을 담근 이 락앤락 반찬통에다가 이 싼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혈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혈 부위 압박pun들을 지혈한 상태에서 이 잘린 이 조직을 들고 수지, 접합, 이제 현미경이요. 아주 고밀도로 보여서요. 신경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 현미경을 이용한 접합 수술이 98%의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 그래서 수지 접합 사례입니다. 보시면 5개가 잘렸잖아요. 5개 잘렸는데 지금 이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너무 멀쩡하죠. 신경까지 이 피가 공급이 되면서 신경 조직 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작업이라든가 글쓰기까지 다 된다고 하네요.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만약에 이 앞에 손가락이 분실이 됐어요. 그러면 4개의 손가락은 어떤 미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는 상실감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손가락이 없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발가락이에요. 발 하나, 둘, 셋, 넷, 발 4개밖에 없죠. 여기 2번째 발가락을 이 엄지손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마치 엄지손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형술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족지 이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에서 떼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가락 또는 2번째 발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내 발가락을 이쪽에 이식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 이제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내 발가락을 이쪽에다가 이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팁입니다. 응급실에서 무균적으로 이렇게 키운 거머리가 있어요. 특히 얘가 거머리는 피를 빨아 먹잖아요. 근데 이 거머리 침샘에 있는 딱 물렸을 때 이 공급하는 이 성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아주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거머리가 물면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 이유가 특이한 게 이게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거머리 스스로가. 그래서 물린 자국이 아프지 않는 것처럼 거머리가 붙어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 어떤 그 저수지가 이런 데 있는데 민물에 있는데 거머리가 붙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얘가 쭉 피를 빱니다. 그럼 한 1시간, 2시간 동안도 얘가 붙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 수지 접합 부분, 이 부분에 피가 결국은 통해야 되는데 이 피가 이쪽으로 와야 산소도 오고 혈액도 살고 그다음에 신경이라든가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 피가 다시 왔을 때 이 피를 어딘가 순환을 아직 못 하잖아요. 수지 접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뱉어내는 작용을 이 거머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피를 순환시켜주는 겁니다. 거머리가. 피를 자꾸 빨아내니까 심장에서 이 죽어있는 이 손가락 접합되는 부위로 심장이 피가 많이 오게끔 만드는 작용을 이 의료용 거머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는요, 히루딘이라고 하는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성분을 내요. 그래서 항응고제죠. 그래서 이 이식한 부위나 욕창이라든가 어떤 사열, 피 뽑는 작업할 때 많이 쓴다고 하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제가 이 의료용 거머리를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뒀다가
이 한 마리가 많이 먹어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빨고 있거든요. 그럼 배부름이 애가 떡 떨어져요. 통통하게. 그럼 그거는 의료용 폐기물에 버립니다.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내과에서 잡는 거머리하고는 틀려요. 균을 다 배제하고 무균적으로 키운 거머리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에 25,000원씩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일반인이 살 수가 있어가지고 거머리를 인터넷 검색하시면 의료용 거머리 뭐 판매한다고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사서 뭔가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뭐 저는 솔직히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죽은 조직, 특히 또 뱀에 물렸을 때도 이런 거머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요, 의료용 거머리를 이 항문이죠, 이게 항문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치질이거든요. 아래 치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절제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거머리를 붙여가지고요. 이 치질이 터지고 그러면 피잖아요. 그래서 이 거머리 치료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치질 치료를 시술을 안 하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이 거머리를 통해서 치질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상태로 들어가게끔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거머리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4년도에 미국 식약청 FDA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돼가지고 이 의료용 거머리를 치료 목적으로 멸균 처리된 시설에서 배양이 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이어서 감염이 우려가 없고요. 멸균 처리가 된 것이니까요. 멸균 처리가 안 되면 사람 인체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좋은 성분이 한 3성분 된다 그러면 나머지 성분들은 또 인체에 유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머리 치료 부작용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치질 치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각종 외과 수술에서 대처요법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머리요법이 있구나.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사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 곤충 등에 물려서 생긴 상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상입니다. 사람한테 물리거나 개한테 물리거나. 근데 우린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저기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개한테 물린 거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사람한테 물렸을 때는 그냥 한번 책하고 동시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생제 쓰고 너무 심하면 파상풍 예방접종하고. 근데 개가 있습니다. 개에 대한 광견병, 그러니까 미친 개죠. 광견병은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한테 오면서 이 광견 일으킨 이 균이 우리한테 어쨌든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그 개는요. 미친 개, 특히 광견병이잖아요. 일반 개 아니고 광견병은요. 7일에서 10일 정도 가둬놓고 관찰을 해야 돼요. 왜냐면 광견병 증상이 있는 개는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요. 미친 개는 그냥 죽습니다. 자연사해요. 그래서 이 개를 내가 물린 개를 어떤 개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면 걔를 가둬놓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미친 개의 증상이 있는지 얘가 자연사하는지 보고 자연사하면 보면 밑에 있죠. 그 사이 개가 광견병 증상으로 보이거나 죽으면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대부분 무슨 문항이 나오냐면 개를 죽인다가 나옵니다. 개는 바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세척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개가 미친 개인지 광견병인지 광견병이 걸린 개인지 관찰을 해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관찰하지 못하고 돌아다녀 버리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가지고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개를 관찰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우, 늑대, 스컹크, 박쥐 같은 야생동물에 물렸을 경우에는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물린 경우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좀 권장하죠. 그래서 대부분 물리면 뭐 응급실에 많이 오시죠. 실제. 그래서 책 252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응급처치 교상 독사가 독이 퍼져서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책에 교재에도 나왔지만 피를 우리 적혈구가 혈관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용혈작용을 그러니까 용혈이란 뜻은요. 적혈구 안에 있는 피가 그냥 혈관 밖으로 이렇게
터지게끔 적혈구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용혈성 독을 가진 독사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마비를 해서 사지마비,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신경성 독을 가진 독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독사 중에 살모사 중에 우리나라는 코브라는 신경독을 가진 독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코브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독과 용혈독, 즉 혈액에 관련된 이 두 독을 다 가지고 있는 살모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4라고 하는 독이 있고요. 7.4는 7발자국만 가면 그대로 쓰러져 죽는다라고 해서 7.4라고 하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독사는요, 아주 그 산소 고산지대에 있고요. 웬만하면 독사를 우리가 막 파헤치지 않는 이상 쉽게 만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만나는 빨간 뱀이라든가 이렇게 좀 화려한 뱀은 꽃뱀이어서 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요.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네모네요. 사다리, 뭐라 그러죠? 마른 목골. 그래서 양쪽 볼 옆에 침, 양쪽 볼 쪽에서 그 이빨이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물면서 이제 침샘을 자극해서 침에 이미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4 독이 아주 무섭고요. 실제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이 스낵바이트 환자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상, 즉 뱀에 물려서 오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꽤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산길만 가면 좋은데 어떤 야산이라든가 뭐 담을 주우러 갔다든가 뭐 나무를 캐러 갔다든가 이렇게 외딴 데 갔다가 뱀에 물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팔을 물렸는데 팔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더 몸으로 빨리 퍼지죠. 그래서 우리 교상 특히 뱀에 물린 경우는 그대로 멈추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마사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일부러 활동을 하게 하면 그 독이 더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멈춰가 맞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물린 곳 위를 손가락 1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묶어가지고 정맥을 차단해서 지혈을 좀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지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피가 이제 콸콸 넘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독사한테 물면 그 부위가 새캄새캄해가서 까맣게 괴사가 되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 위를 묶어서 더 이상 그 독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묶는 거고요. 물린 부위를 칼로 절개하거나 독을 입으로 빨아내서는 안 됩니다. 독을 빨아내는 사람이 되려 더 독이 퍼질 수 있죠. 물과 술을 금지하는 이유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더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뱀은 그 정도 아시면 시험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벌에 쏘였을 때 맞는 간호요법으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은 책 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뭐가 나오냐면 이 침이 피부에 지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생각으로 이런 거였구나 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신용카드나 칼, 그러니까 평평한 거죠. 평평한 걸로 피부를 밀어서 벌침을 제거한다가 맞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국소적으로 적용시켜주고요. 왜냐하면 벌에 쏘이면 막 부종이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손가락, 핀셋, 쪽집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항에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히 침을 빼서 제거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손가락, 핀셋, 쪽집게로 이 벌침을 잡으면요. 이게 아주 딱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실제 안에 침은 이 살 속에, 피부 속에 박힌 상태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손가락, 핀셋, 쪽집게는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벌은 항원 항체 반응이거든요. 벌에 있는 독 성분이 내 몸에 맞지 않아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바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있는지 쇼크에 관련된 체위라든가 쇼크에 대한 호흡 정지, 뭐 필요하면 심장 마비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유지를 해준다는 어떤 그런 쇼크가 왔을 때 해야 될 간호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응급간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요 관련된 개에게 물렸다. 광견병 의심 시 물린 상처와 개 관리하는 겁니다. 개 관리로 옳은 것은 자, 1번 상처를 물로 닦고 개는 죽인다. 절대 개는 죽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상처를 알코올로 닦고 개는 죽인다. 3번 상처를 소독약으로 닦고 개는 묶어놓고 관찰한다. 답 나왔죠. 3번입니다. 4번 상처를 소독약으로 닦는 건 맞아요. 환자는 격리한다. 개는 죽인다. 개는 죽이면 안 되고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환자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상처를 물로 닦고 개는 즉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광견이 의심스러운 개한테 물렸을 시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에 관련된 예방접종이나 면역 글로불린을 항체를 직접 주사를 맞아야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독사에서 물렸을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이에요. 독사는 우선 독이 퍼진다고 했잖아요. 독이 퍼져서 호흡부전이라든가 심장 정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쇼크와 관련된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독사 그리고 이제 보고독 같은 거 보고 잘못 먹어서 그 독 퍼지잖아요. 그리고 또 쇼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